정장을 입은 그 누구도 당신이 듣기를 원치 않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은 식료품 배달을 딱 3번만 놓쳐도 진정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수돗물이 끊긴 지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전력망 없이 3주가 지나면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가 12살 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개척자들에게는 플랜 B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FEMA, 연방재난관리청, 한라인이나 이틀 만에 도착하는 배송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것은 습관이었습니다. 도구를 쥘 수 있는 나이가 된 순간부터 모든 남성, 여성, 어린이에게 주입된 구체적이고 반복 가능한 생사가 걸린 습관 말입니다. 이는 척박한 땅을 번창하는 농장으로 바꾸고 눈보라와 가뭄 속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렸으며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관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습관이었습니다. FEMA는 3일치의 비상식량을 권장합니다. 개척자들은 눈물이 날 때까지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아남게 한 것은 비축 물자가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뿌리 박힌 일련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관심 외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생명보험입니다. 내일 당장 사회가 붕괴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줄 숲가지 개척자들의 습관을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터비싯, 신문을 읽듯 하늘 읽기 개척자 가족들은 날씨 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보듯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구름의 형태를 관찰했고 안전한 수확과 망친 농사를 가르는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달 주변의 무리는 24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침에 붉은 하늘을 보면 아버지들은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헛간을 단속하러 나갔습니다. 새털구름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높고 가느다란 구름은 경험 많은 이들에게 이틀 안에 폭풍 전선이 도착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에 농작물, 가축, 그리고 목숨이 달려있던 사람들의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압축된 기상 관측이었습니다. 재난 지역에서 일하는 현대의 비상 관리자들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구름의 움직임과 바람의 변화를 통해 기압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무리를 구하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의식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적어두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해 보십시오. 6개월 이내에 여러분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톱 10카쿵, 단순히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불씨 살려두기 개척자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은 나눗셈을 이해하기 전에 불을 유지하는 법부터 이해했습니다. 아침 일과는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전날 밤 묻어둔 숯불을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재층 아래에 단단히 채워진 단단한 나무의 숯은 12시간 이상 열기를 머금을 수 있었습니다. 동트기 전 일어난 개척자 여성은 부직갱이로 그 숯을 찾아내어 입김과 마른 불쏘시개로 불씨를 살려냈고 식구들이 깨기 전에 요리용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붕괴 상황에서는 이것이 불을 피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른 재료와 마찰력 혹은 라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존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 매일 밤 꺼지는 불을 위해 끊임없이 연료를 소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나무로 지속적이고 관리 가능한 불꽃을 유지하는 것은 숯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화려함보다는 오래 가도록 불을 피우는 방법,
그리고 불씨의 색깔과 상태를 읽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밝은 주황색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회색 빛에 차갑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척자들은 이것을 5살 때 배웠습니다. 톱 18. 소금, 연기, 그리고 차갑게 흐르는 공기. 이것이 개척자들의 냉장고였으며 정이나 플라스틱 없이도 몇 달 동안 고기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었습니다. 소금으로 고기를 건염하는 것은 가정의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자른 고기에 소금, 때로는 설탕, 가끔은 으깬 흑후추를 섞어 골고루 문지릅니다. 그것들을 통이나 항아리에 채워 넣고 며칠 동안 소금이 수분을 빼내도록 둡니다. 그렇게 빠져나온 수분, 즉 항아리의 고인 액체를 피클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추가적인 보존용 염수 역할을 했습니다. 후년은 여기에 또 다른 층을 더했습니다. 버려진 널빤지로 대충 지은 것이라도 제대로 된 훈제장이라면 히코리나 사과나무 조각 위에서 며칠 동안 염장된 햄과 베이컨을 냉훈할 수 있었습니다. 연기는 고기에 항균 물질을 침적시켜 소금만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염장하고 훈연까지 한 가족들은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탈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가공하고 보존한 돼지 한 마리면 한 가족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길러야 할 습관은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안전하게 실행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톱 17.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기 개척자들은 정착지 위치를 대충 고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물이었습니다. 샘이 있는가? 가을이 1년 내내 흐르는가? 아니면 8월이면 마르는가? 우물 위치가 야외 화장실보다 위쪽에 있는가? 마지막 질문에서 실수를 범하면 가족 전체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수인성 질병은 개척지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식수원을 오염시켰을 때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이 정착촌을 휩쓸었습니다. 오염의 원인은 거의 항상 배설물이 수원과 너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개척자들은 화장실에서 최소 100피트, 약 30m 이상 떨어진 위쪽, 그리고 바람을 안고 있는 방향의 우물을 파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천연샘 위에 작은 돌 구조물인 샘집 스프링 하우스를 지어 물을 차갑게 유지하고 조류가 번식하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마실 물을 끓였습니다. 지금 길러야 할 습관은 단순한 상황 인식입니다. 여러분의 물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시오. 그 상류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시오. 끓여서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고 물이 팔팔 끓는 상태로 1분 동안 끓이면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거의 모든 병원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톱 16. 제철의 모든 것을 통조림으로 만들고 지하 저장고에 보관하기 여름의 풍요로움은 그것을 보존하지 않는 한 개척자 가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통조림 만들기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의무였습니다. 6월의 첫 딸기부터 10월의 마지막 겨울 호박까지 개척자 여성들은 거의 끊임없이 식량을 가공했습니다. 녹두는 병에 담겼고 토마토는 통째로 통조림이 되었으며 옥수수는 데쳐서 포장되었습니다. 과일은 자칫 우울할 수 있는 1월의 식탁을 달콤하게 해주는 보존 식품이 되었습니다. 지하 저장고 역시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북향 산비탈을 파서 환기시설을 갖추고 온도를 화씨 32도에서 40도, 섭씨 0도, 4.4도 사이로 유지하도록 제대로 지어진 지하 저장고는 단 1칼로리의 전력 없이도 감자, 당근, 순무, 비트, 양배추, 사과를 6개월 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채소를 축축한 모래와 함께 보관하여 습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지구 자체의 열 질량을 이용해 차가운 기운이 따뜻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습관을 실천하는 데는 전력망 인프라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삽, 목재, 약간, 그리고 산비탈만 있으면 이번 주말에 기능적인 지하 저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을 완전히 잠기게 할 만큼 큰 냄비만 있으면 산도가 높은 식품을 중탕 통조림으로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미 널리 퍼져 있으며 지금 당장 이 습관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통조림 기술에는 학습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타파베트, 동물성 지방 정제 및 보관하기 식물성 쇼트닝이나 쿠킹 스프레이가 나오기 전, 그리고 미국의 모든 슈퍼마켓 진열대가 개척자들은 음식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을 씨앗 기름 종자유로 채워지기 전에는 라드 돼지기름, 텔로, 소 양기름, 그리고 사냥꾼이 운이 좋을 때 얻는 곰 기름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주방에서 조리대 위에 올리브 오일을 두는 것처럼 개척자들의 주방 선반에는 정제된 지방이 담긴 도자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용기에 담긴 요리용 기름이자 페이스트리용 지방, 램프 연료, 목재 컨디셔너, 가죽 방수제, 그리고 상처 치료 연고였습니다. 지방을 정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방 조직을 작게 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녹인 다음 고형물을 걸러내고 액체 상태의 지방을 밀폐 용기에 부어 굳히면 됩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된 제대로 정제된 라드는 냉장 보관 없이도 1년 동안 유지됩니다. 소나 양의 지방에서 정제한 텔로는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심지 램프에서 유용한 빛을 제공할 만큼 깨끗하게 연소됩니다. 동물성 지방을 정제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아는 가족은 가축 한 마리에서 요리용 기름, 광원, 그리고 국소 피부 보호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았으며 지방은 농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터퓨브삿, 기본 나침반 방위 설정 및 읽기 휴대전화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납니다. 전력망이 다운되고 기지국이 작동을 멈추며 주머니 속의 GPS 칩이 값비싼 문진으로 전락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 방위를 잡고 험난한 지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웃이 전혀 갖추지 못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낯선 땅을 횡단하던 개척자 여행객들은 태양, 별, 그리고 마침내 자기 나침반을 필요에 의해 습득한 능숙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북극성이 천구의 북극 바로 위에 위치하며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바깥쪽 두 별을 통과하는 선을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름에는 태양이 정동 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뜨고 겨울에는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며칠간의 여행 동안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랜드마크, 능선, 가을의 배수구, 그림자의 방향을 이용했습니다. 매주 휴대전화의 도움 없이 어딘가로 길을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종이, 지도와 나침반을 사용하십시오. 방위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두 개의 알려진 랜드마크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반복 가능한 신체적 훈련입니다. 톱 13. 해당 지역의 식용 야생식물 최소 토주비까지 식별하기. 1847년 봄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건너던 이민자 무리의 생존과 아사는 부분적으로 그들 중 누가 땅이 내어주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소나무 형성층 겉껍질, 바로 아래의 부드러운 속껍질, 부들 꽃가루,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토종풀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원주민 공동체 곁에 정착한 개척자 가족들은 땅에 식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식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배웠습니다. 민들레 잎, 물냉이, 야생 마늘, 괭이밥, 명아주, 쇠비름, 엘더베리, 야생 자두, 히코리 열매, 흑호두, 부들 새순 등은 그것을 찾도록 훈련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절박함으로 인해 식별 오류가 위험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지역의 식용 식물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격을 갖춘 가이드와 함께 채집 산책을 하거나 지역 식물 도감을 구입하여 활용하십시오.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식용 가능하고 풍부한 식물들을 익히십시오. 한 계절 동안 관심을 기울인다면 20종은 현실적인 목표이며 이는 미국의 거의 모든 지형에서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에 충분한 수치입니다. 톱 12. 소유한 모든 절단 도구, 연마 및 유지 관리하기 무딘 칼날은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위험합니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쉽게 미끄러지며 자르기보다는 찢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응급치료소가 없는 세상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개척자 가정에서는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주의를 기울여 칼, 도끼, 손도끼, 양수대포, 드럭 나이프, 끈을 갈았습니다. 날카로운 날은 사치가 아니라 안전 기준이자 생산성을 높여주는 요소였습니다. 연마 도구에는 인프라가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숫돌이나 연마석, 가죽 스트롭, 바린, 가죽 DE, 그리고 각 칼날 유형에 맞는 올바른 각도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식칼은 한 면당 대략 15도 각도로 연마합니다. 도끼는 이가 빠지지 않고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더 볼록한 경사면으로 연마합니다.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양수대포는 다른 방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절단 도구에 올바른 연마 각도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그 날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날카로운 도구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모든 개척자 기술을 훨씬 더 달성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톱 1빌, 원자재로 옷 꿰매기, 수선하기 및 만들기, 붕괴 시나리오에서 의류의 손상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첫 번째 실질적인 위기 중 하나입니다. 신발은 닳고 데님은 찢어지며 양모는 해집니다. 수선하고 덧대고 밑창을 갈고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직물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생존자 그룹은 몇 달 안에 노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개척 시대의 여성들은 통천으로 셔츠를 재단하고 한쪽이 닳으면 깃을 뒤집어 달고 3피트 거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홈질로 찢어진 곳을 꿰매고 재활용 가죽으로 부츠의 밑창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식적인 기술이 아니라 추위, 습기, 마찰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의 인프라 유지 보수였습니다. 이 습관의 최소한의 실행 가능한 버전은 효과적으로 수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훌륭한 홈질, 보강을 위한 박음질, 데님을 데님으로 덧대는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그 이상으로 뜨개질이나 코바늘 뜨기를 배우면 가공되지 않은 양모나 재생 섬유로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손으로 실을 잡고 기본적인 배짜기를 하면 동물이나 식물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각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한 여러분의 그룹이 확보한 또 다른 일련의 천유지 보장입니다. 톱 챔스, 주변 식물로 효과적인 약 만들기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신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이를 아스피린의 활성 화합물인 살리실산으로 변환합니다. 버드나무 껍질을 차로 우려내는 법을 알았던 개척 시대의 가족들은 어느 강가에서나 진짜 진통제와 해열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북미 전역의 길가 잡초로 자라는 서양 토플은
상처에 직접 대고 압박하면 출혈을 멈추게 하며 고대부터 남북전쟁에 이르기까지 야전 지혈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더베리는 대조군 연구에서 항바이러스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뽑아서 버리는 잔디밭 잡초인 질경이는 씹어서 찜질약으로 바르면 가시를 빼내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주술적인 사고가 아니라 제약회사가 존재하기 전에 살았고 주변 재료에서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했던 사람들의 축적된 양리학적 지식입니다. 개척시대의 가족들은 현대인들이 보험 카드를 소지하는 것처럼 이 지식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습관은 식용식물을 식별할 때와 같은 엄격함으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약용식물을 배우는 것입니다. 준비 방법을 이해하고 어떤 식물이 화합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을 필요로 하는지, 독성을 피하기 위해 어떤 식물이 정확한 복용량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십시오. 톱 9. 성공적인 수확마다 씨앗 보존하기 원예센터에서 구입하는 씨앗 봉투는 종종 교잡종 하이브리드 품종인데 이는 1세대에서 생산된 씨앗이 이듬해에 동일한 특성으로 확실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척시대의 농부들은 그 이면의 유전적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고도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토마토, 가장 생산성이 높은 옥수수 이삭, 가장 빨리 발아하는 콩 등 최고의 표본에서 씨앗을 채종했습니다. 그들은 그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말려 건조한 종이나 천에 보관하고 다음 해봄 파종을 위해 겨울 내내 라벨을 붙여두었습니다. 이 습관은 복합적인 이점을 창출합니다. 첫 해에는 여러분의 기후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특성을 위해 상업적 기업이 선택한 씨앗을 재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여러분의 특정 환경에서 상업용 씨앗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지역 적응형 품종을 갖게 됩니다. 붕괴 시나리오에서 씨앗은 통화이자 약이며 동시에 보험입니다. 다양하고 자연 수분되며 지역에 적응한 씨앗을 보유한 가족은 대체 불가능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협상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톱 8. 야전 위생 및 폐기물 관리 위생의 실패는 거의 모든 다른 붕괴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사람을 죽이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은 손 접촉, 조리대, 공용 식수를 통해 퍼지는 수원의 분변 오염으로 인한 수인성 질병입니다. 첫 겨울을 살아남은 개척지 정착촌은 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야전 화장실은 수원과 취침 구역에서 내리막길과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에 위치해야 합니다. 최소 18인치 깊이여야 하며 덮개가 있거나 매번 사용 후 덮을 수 있도록 파낸 흙을 근처에 두어야 합니다. 표면에서 6인치 깊이에 도달하기 전에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물과 마찰만으로도 손을 씻으면 전염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의 습관은 오늘 밤 집에 배관이 고장난다면 위생 시스템을 어디에 설치할지 아는 것입니다. 거리 요건과 깊이 요건을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유쾌한 주제가 아니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톱 7. 날씨와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을 읽는 법 이해하기. 비가 오기 전, 아침에 누워있는 소, 포식자가 지나가기 전에 조용해지는 새, 혹독한 겨울을 알리며 10월 초에 평소의 3배나 되는 양을 저장하는 다람쥐 등 개척시대의 농부와 사냥꾼들은 현대인들이 데이터 대시보드를 읽는 것처럼 동물의 행동을 읽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전혀 갖지 못한 민감도로 초저 주파, 기압 변화, 자기장 변동, 화학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새들이 조용해지면 크거나 위협적인 무언가가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곤충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구름이 암시하는 것보다 기압 강하가 더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붕괴 시나리오에서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날씨와 위험을 넘어 개척 시대의 사냥꾼들은 동물의 행동이 이용 가능한 물, 다른 식량원의 존재, 영토의 경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의식적인 주의를 기울여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건 전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그 패턴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탑 6. 재와 동물성 지방으로 비누 만들기 나무재는 알칼리성이고 동물성 지방은 트리글리세리드입니다. 나무재에 물을 통과시켜 걸러내면 잿물이라고 불리는 약한 수산화 칼륨 용액을 얻게 됩니다. 이 잿물을 정제된 동물성 지방과 섞어 몇 시간 동안 끓이면 지방 분자가 비누화됩니다. 개척자들이 불, 나무, 물, 그리고 이미 보관하고 있던 정제된 지방만으로 만들어낸 진짜 기능성 항균 비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척시대의 여성들은 1년 내내 재를 모으기 위해 밖에 통을 두었고 매년 봄 그곳에서 잿물을 걸러냈으며 그 잿물을 전년도에 모아둔 지방 찌꺼기와 섞어 향후 12개월 동안 사용할 가정용 비누를 생산했습니다. 붕괴 상황에서 비누 생산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집단을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지켜주는 위생 인프라입니다. 상처 치료, 음식 준비 위생, 질병 전염 감소가 모두 비누에 달려 있습니다. 비누를 만들 수 있는 개척자는 비누를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길러야 할 습관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이 기술이 필요해지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한 번이라도 비누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톱4. 4시간 이내에 주변 재료로 피난처를 짓는 방법. 알기 진정으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첫날 밤을 살아남은 개척자들은 자연적인 피난처의 이점을 찾기 위해 지형을 읽고 그 이점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출부가 있는 깊게 파인 덕, 한쪽 지붕을 고정할 수 있는 쓰러진 통나무, 또는 아래쪽 가지가 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겹쳐진 어린 전나무의 빽빽한 군락은 모두 잠재적인 집이었습니다. 두 나무 사이에 묶은 용마루대, 비스듬한 지지대, 그리고 물을 막을 수 있을 만큼 두꺼운 큰 잎, 나무 껍질 조각 또는 소나무 가지를 겹겹이 쌓은 이역만 있으면 기능적인 간이 피난처 린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두껍게입니다. 처음으로 비상 피난처를 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비를 막는 데 필요한 이역 밀도의 4분의 1만 사용합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면 유기물을 8.1인치 두께로 겹겹이 쌓아야 합니다. 길러야 할 습관은 비상 상황에서 배우는 인지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숲에서 이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톱3. 모든 동물의 모든 부위를 보존하고 사용하기 사냥과 목축으로 살아남은 개척자들은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슴은 당연히 고기를 제공했지만 목화신과 옷을 위한 가죽, 실과 활시위를 위한 힘줄, 바늘과 도구 손잡이를 위한 뼈,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위한 골수, 가죽 무두지를 위한 뇌, 칼 손잡이를 위한 뿔, 램프 연료를 위한 정제된 지방도 제공했습니다. 완전히 가공된 동물 한 마리는 그 자체로 공급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내장을 제거하고 등심만 집으로 가져가는 현대의 사냥꾼들은 영양 및 물질적 자원의 엄청난 비율을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관련된 기술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의 뇌나 나무 껍질의 탄닌으로 가죽 무두질하기, 뼈를 깨고 끓여 골수 추출하기, 남은 뼈로 사골 국물 만들기 등이 그것입니다.
붕괴의 상황에서 큰 동물 한 마리를 온전히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가족은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사냥으로 식량, 옷감, 밧줄, 도구 부품을 얻게 됩니다. 이는 스테이크만 챙겨서 떠나는 가족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텁샘, 돈뿐만 아니라 기술과 물건 거래하기 개척자 사회는 정교한 암묵적 회계가 수반되는 물물교환 경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대장장이는 곡물 수확량의 일부를 받는 대가로 농부의 말에 편자를 박아주었습니다. 양봉을 하는 여성은 양을 기르는 여성의 양모와 꿀을 교환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판, 관계,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매우 기능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출 수 있는 사람, 말의 편자를 박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 굴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금속 화폐가 쓸모없어졌을 때 유일하게 중요한 통화 측면에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길러야 할 습관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실용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이 필요해지기 전에 비공식적인 물물교환 관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붕괴 이후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물물교환, 네트워크는 확립된 신뢰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붕괴 이전부터 이웃과 존재했던 물물교환 관계는 이미 신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톱2. 정확한 재고 유지 및 체계적인 순환 개척자 가정은 현대인들이 보통 금융 계좌에만 적용하는 수준의 정밀함으로 자신들의 물자를 추적했습니다. 11월에 지하 저장고 재고는 농가의 다음 수확기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칼로리가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즉각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배급량을 줄이거나 사냥을 더 많이 하거나 가축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습관은 간단하며 일주일에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소비하는지,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파악하십시오. 새로 구매한 물품은 오래된 재고 뒤로 순환시켜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것이 항상 유통기한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를 선입선출, FIFO이라고 합니다. 붕괴 상황에서 첫날의 식량이 몇 칼로리인지, 물이 몇 갤런인지, 성냥이 몇 개인지 정확히 아는 가족은 짐작만 하는 가족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짐작은 섣부른 공황이나 헛된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둘 다 잘못된 결정을 낳습니다. 톱1. 필요해지기 전에 진정한 공동체 구축하기 살아남은 모든 개척자 정착지에는 개별 가족의 벙커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른 기술과 다른 지식 기반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동의 작업에서 비롯된 사회적 신뢰였습니다. 진정한 사회 붕괴 시나리오에서 생존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은 비축된 물자나 무기 은닉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깊이와 기능성입니다. 개척자 공동체는 집단으로 미국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헛간 짓기는 자선이 아니라 상호 보험이었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필요해지기 전에 투자를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웃을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동만으로 부족할 때 집단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의무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십시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단일 가족이라도 모든 방향을 감시하거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노동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알고 그들의 기술을 파악하며 평범한 시기인 지금 그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래야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당신의 생존을 좌우할 협력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스노우가지 습관은 개척자들에게 비상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화요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예비 시스템이 없는 세상에서 일상생활의 평범한 결이었습니다. 우리는 3세대에 걸친 인프라의 풍요 속에서 그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그 상실은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목록에서 습관 하나를 골라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도전에 대한 개척자들의 접근 방식은 문제의 규모에 당황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음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륙을 건설하기에 충분했으며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일에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개척자들의 비밀이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두려 했던 역사와 습관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움으로써 우리는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인류 생존의 잃어버린 보물에 대한 우리의 다음 심층 탐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뒤처지지 마십시오.